자, 계속해서 ERP회계 2급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 참 해설이 길죠. 네, 원래 한 문제 한 문제씩 이제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풀이 해설을 하는데 사실상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유가 있을 때 모아주시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11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도 1분기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결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산 재무제표 관리를 클릭합니다. 자, 이 결산 재무제표를 클릭을 하면은 여기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자,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이 아닌 1분기 마감이니 3월 31일까지입니다. 자, 봅시다. 제품 매출액은 1200만원이다. 맞습니까? 그렇죠. 제품 매출액은 1200만원입니다. 상품 매출 원가는 523650000이다. 그렇죠. 52365000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3번 2023년에 2월된 상품이 4억 9765만원이 존재한다. 이 3번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초 상품 재고액이 497650000이라는 뜻은 이게 뭐냐면은 그 2023년도 12월 31일자에 해당하는 기말 재고액을 뜻합니다. 근데 이 기말 재고액은 그 재무상태표에 있는 상품 금액하고 일치를 해요. 그래서 2024년도 1월 1일에 재판매하기 위하여 넘어온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2월된 상품이 존재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 그 당연히 이 뜻은 맞는 의미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상품 금액이 4억 9,765만원 있다는 거와 같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4번에 대한 내용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모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봅시다. 판매비와 관리비 중 가장 적은 비용이 지출된 계정은 수도관열비이다. 아니죠. 수도관열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45만 5천원이 되고요. 그보다 더 작은 금액이 있습니다. 뭐예요? 통신비가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가 제일 적다. 얼마? 40만 5천원. 근데 수도관열비는 45만 5천원. 5만원 차이로 통신비가 적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수도관열비가 아닌 뭐예요? 통신비로 보아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이 틀렸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12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손익계산서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복리 후생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분기를 순서대로 나열하시오입니다. 자, 이 문제는 초기적 원점 보면 위험합니다. 왜냐면은 전월에 해당하는 금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면 4321이 되거든요. 그게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총계적 원장에서는 보시면 안 되고요. 자, 이 문제는 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5번 문제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분기, 월별, 반기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기간별을 뜻해요. 근데 만약에 재무상태표가 아닌 손익계산서 쪽으로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보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계정은 뭐예요? 복리후생비죠. 복리후생비는 수입비용 중에 어디에 해당이 돼요? 비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복리후생비는 비용에 해당되니 기간별 손익계산서에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의 키워드로 보아주시면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표 장부관리가 아닌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있습니다. 자, 어디에요? 기간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2024년 한 해 동안이긴 한데 월별로 줘야하면 월별 금액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분기별로 해서 보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분기별로 했을 때 1사분기에서 4사분기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 키를 누르고 1사분기에서 4사분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봤을 때 자, 한번 보자면은 이렇게 돼요. 자, 복리후생비입니다.
자, 어느 금이 가장 커요? 그렇죠. 3분기가 가장 커요. 1443만원. 그 다음에 어디에요? 4분기 1353만원. 그 다음에 어디에요? 2분기에요. 1306만원. 그 다음 어디에요? 1분기에요. 973만 5천원입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어떻게 돼요? 3, 4, 2, 1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 4, 2, 1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앞에 2급 문제 13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 9월 30일 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재무상태표가 키워드가 됩니다. 자, 똑같아요. 손익계산서를 조회를 했죠, 우리가. 그 다음에는 재무상태표를 조회할 시간입니다. 재무상태표는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기간은 2024년도 9월 30일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에서 한번 봅시다. 자, 1번. 재고자산 총 합계금액은 4억 865만원입니다. 자, 1번에 대한 얘기는 맞아요? 틀려요? 아니라는 거죠. 자, 재고자산에 있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414 650 0001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채 총합계 금액은 30억 4,876만 8천원이다. 자, 봅시다. 부채 총계 30억 8,426만 8천원입니다. 자, 금액이 약간 다르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매출 채권의 대손 충당금 합계액은 1196만 5,875원이다. 위로 올리면은 매출 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 채권은 제출용을 해서 보아주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뭐 그렇게 안 하려면은 굳이 합쳐서 계산기 두들려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금액에서 그 16억이라는 금액이죠. 이 금액에서 이 대손 충당 금액을 빼줘요. 빼면은 1627 233 2831이 이제 집주적인 금액이 되는데, 근데 대선 충당금만 아까 놓고 본다고 썼죠. 그래서 대선 충당금만 해당하는 금액은 13 465 8171원이 됩니다. 틀렸어요.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틀렸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용으로 봤을 때도 아까 대선 충당금 금액 두 개를 합쳐서 보아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합계액은 11억 2148만 9천원이다. 이 금액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이 세 개를 합치면 되긴 하는데, 그러면 얼추 11억이 나올 거예요. 계산해보면은. 근데 가장 편안한 방법은 아까 3번이랑 똑같이 제출용을 해서 보아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얼마? 11억 2148만 9,900원입니다. 원래 당좌액은 마이너스 뜨면 안 되거든요. 아마 당좌 대월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제출용을 해서 보아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에 대한 얘기는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3번의 답은 4번이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문제 14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 12월 말 결산 시 소모품의 기말 재고액은 200만원이다. 장부의 금액을 확인한 후에 이와 관련된 12월 말 결산 수정 분계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단 소모품의 취득 시 자산 처리했답니다. 자, 이 문제는 몇 번 나오는 레파토리 중 하나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찾을 거냐? 키워드는 재무상태표입니다.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되고, 재무상태표 했을 때 소모품으로 이용을 해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말 재고액은
200만원이라고 돼 있으니 소모품인 경우에는 아직 사용 전으로 봤을 때 개념으로 보아주시면 되거든요. 아직 사용 안 했을 때.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즉시 비용이 돼요. 자산은 시간 지난 비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고. 그래서 이거를 200만원의 기말 재고액이 남아있다는 뜻은 사용을 안 했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득 금액에서 거기에 사용한 금액을 빼면은 이게 기말 재고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니까 200만원이 나왔더라.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취득 금액에서 기말 재고액을 빼줘요. 기말 재고액 빼면은 사용 금액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끝나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자, 재무상태표 자, 클릭합니다. 13번이랑 아까 똑같아요. 그래서 조회 기간만 좀 다를 뿐이고요. 2024년 12월 말이고요. 자, 보니 자, 소모품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냐면은 800만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해당하는 금액이죠. 800만원이 되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소모품으로 구입한 금액은 800만원이고 거기에 사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니 기말 재고액은 200만원이 남아있더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소모품이 800만원이고 거기에 기말 재고액이 200만원만큼 빼면은 사용한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6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600만원인 걸 확인했습니다. 라는 걸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러면은 답은 몇 번이냐? 1번하고 3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논리는 뭐냐?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명목 하에는 소모품인 거고, 만약에 이거를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소모품비가 돼요. 그러면은 사용을 했으니 소모품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변으로 해서 없애주면 돼요. 왜냐? 이미 썼으니까 자산에서 비용으로 대체됐으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변으로 쓰면 되는 거고, 소모품비는 비용이니 차변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부터 20번까지는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해당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관리와 그 다음에 여기 메인 매출장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문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또 있긴 있어요. 한두 문제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15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에게 2급 15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입니다. 이 문제의 키워드는 신고 유형이 키워드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장 등록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신고 유형, 리콜, 사업장 등록인데, 이때 이 사업장 등록은 시스템 관리 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 관리를 자, 클릭합니다. 자, 시스템 관리를 클릭하면은 사업장 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사업장 등록이 이제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은 자, 1번 한번 봅시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한다. 뭐 사업자 단위가세 있고 2번에 3번은 총괄납부 사업자가 있고 4번도 총괄납부 사업자가 있어요. 자, 봅시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보면은 주사업장 등록에 자, 클릭합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에서 봤을 때 시스템 관리 쪽에 사업장 등록이긴 한데 여기에 주사업장 등록에서 자, 클릭을 해요. 근데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 등록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반드시 그 사용자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 그 이제 사업자 단위가세 이런 부분에서 또 조회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 문제가 나온 바가 있어요. 작년에 나왔었고요. 근데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다 라고 하면은 각각 신고해요. 각 사업장 신고해요. 부가가치세를 각 사업장 신고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하고 3번하고 4번에 대한 부분은
왜냐면은 종사업장 등록이 안 돼 있으니 더 이상 찾아야 되는 의미가 없어져요. 없으니까. 있으면 2번, 3번, 4번 중에 답이 되지만. 그래서 만약에 등록돼 있다라고 했을 때 2, 3, 4번이 중에 하나고 등록이 안 돼 있다면 1번이 답이 돼요. 그래서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16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에 반영될 세무구분은 몇 개인지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입니다. 그 다음에 세무구분을 뜻하고요. 자, 이거는 문제에서 이제 몇 번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면은 그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 학계표에 해당하는 세무구분,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에 해당하는 세무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무구분을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세무구분 모르고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매출에 해당하는 세무구분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과세랑 영세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영세랑 이 두 개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의 세무구분은 어떤 거냐면은 과세, 영세, 수입, 불공, 이 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세무구분이 이제 매출인 경우에는 2개, 매입인 경우에는 4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구분은 몇 개인지 고르시오라고 하면은 최대 4개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조회할 거냐? 키워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이긴 한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유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유형 조회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에서는 바로 조회를 해도 유형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조회할 거냐? 이거는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계표 조회는 하지 않는 대신에 메인 매출장에서 조회를 하는 걸로 보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메인 매출장을 조회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회의관리 쪽에 자 클릭을 해서 메인 매출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보시면은 조회 기간은 그 2024년도 1기 확정이고요. 자, 조회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자별, 거래처별, 세무 구분별, 프로젝트별 신고서 기준이 있는데 세무 구분별로 해가지고 자 클릭합니다. 자, 신고 기준일은 1기 확정이니까 4에서 6월이에요. 전표 상태 승인, 출력 구분은 메인만 도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무 구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세무 구분은 굳이 하겠다면은 과세 매입부터 매입세 불공제 25번까지만 하시면 돼요. 25번. 면세 매입은 해당 없습니다. 참고로.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유형이 몇 개가 있어요? 21번 칸 있고 몇 번? 24번 칸이 있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 2개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RP회계 2급 문제 17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간주임대료를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202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부동산 임대 내역을 확인하여 간주임대료를 12월 말 분계 처리 후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시 기타 매출로 반영되는 세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보증금 이자 분계 처리 시 소수점 이하는 절수한답니다. 자, 이 문제는 몇 번 나왔던 문제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어 간주 임대료를 신고하려고 한다. 입니다. 이거는 이제 키워드는 어떤 거냐면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돼요. 간주 임대료라는 뜻이 뭐냐면은 간주 임대료는 사실상 그 임대료를 받진 않았는데 그 받은 걸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임대료는 매월 수령을 해요. 물론 매월 수령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매월 수령을 해요. 그러면은 매월 수령을 한다? 근데 보증금은 매월 수령을 해요? 안 해요? 보증금은 한 번에 받잖아요. 수령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보증금 수령을 했을 때 1년이 지나도 이 금액 그대로고 2년이 지나도 이 금액 그대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증금을 이제 봤을 때 얘는 그러니까 임대료는 부가가치세를 받는데 이 보증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된다는 취지가 돼요. 근데 실제로는 보증금은 현금이니까 부가가치세가 자체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한 가지 가정을 두어요. 보증금은 자기 거 아닙니다. 이건 남의 돈이에요. 남의 돈이기 때문에 이 보증금에 대해서 맡기려면은 어디에 맡기려면은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놔요. 예금 자체를 해놓죠. 그럼 예금 자체를 해놓으면은 거기에 따른 뭐가 나와요? 이자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측정해야 된다 라는 논리가 간주 임대료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계산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이제 입력을 해서 계산할 거냐 이건데, 근데 문제에서는 또 뭐냐면은 간주 임대료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그 간주 임대료에 대한 신상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조회를 하자면은 2기 확정이니까 본이 입력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입력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간주 임대료가 603278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간주 임대료가 아까 603278원이 될 거고, 이 603278원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4번란에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이미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한번 확인해 보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2기 확정입니다. 그래서 10에서 12월 달이에요. 자 불러오게 해줍니다. 자 보니 얼마로 돼 있어요? 4번란에 603278원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이 금액이 지금 네, 건별 매출이라고 여기. 근데 부가가치세가 지금 625만원 주한시력가가 돼 있는데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에 부동산 임대 공가의 명세서를 지금 603278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이 625만원의 건별 매출을 조회를 하면은 주한시력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거기에 간주 임대료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간주 임대료를 했을 때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계 처리 안 돼 있어서 지금 안 뜨는 거고, 답은 3번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다고 답은 2번도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603278원은 그 가산표준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분계 처리를 하라고 돼 있죠. 12월 말 분계 처리 하라고. 그래서 이거를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에 전표 입력을 자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날짜는 12월 말자로 해줍니다. 자 매입 잡혀있죠. 저 상품인데 이거는 인천 세관고고, 자 여기에 간주 임대료 넣을 거예요. 자 구분의 차변, 자 여기에 세금과 원가금 넣어줍니다. 자 세금과 원가금 넣을 때 금액은 603278이잖아요. 그래서 60327로 해줍니다. 이건 세액만 넣어주셔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간주 임대료는 내가 납부할 거기 때문에 세액만 납부를 하거든요. 게다가 이걸 매출이거든요. 매출이고 다시 할게요. 예, 그래서 부가세 대여금이 아닌 부가세 예수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0327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넣고 세무구분은 매출건별 신고 기준은 12월 말 공급 가액은 303278이 아니고 603278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은 딱 끝까지 치고 자동 승인을 해서 기문창까지 조회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다시 불러오기를 다시 합니다. 불러오기 다시 하고요. 자, 그러면은 금액이 올라가요. 자, 아까 입력을 했던 이 건별에서 아까 주한시력가 하나만 있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여기에 이제 전표 입력을 하고 60327 금액이 추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세액은 얼마냐면은 과세표준의 세액은 63103271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RP회계 2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매입한 자산 중 기타 감가상각자산의 세액 합계 금액은 얼마인지 고르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매입한 자산 중 기타 감가상각자산 이 부분이 키워드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그 매입한 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따로 넣는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입니다.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가 되는 거고, 그거에 따른 부가치세 관리에서 보시면은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주식회사 큐브 거고요. 자, 1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를 하면은 뜨네요. 예, 원래는 안 뜬 경우에는 불러오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타 감가상각 자산을 의미하니, 자, 여기 위에 칸에 보아주시면 돼요. 세액 얼마예요? 그렇죠. 40만원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RP회계 2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중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이제 중에 세금 계산서가 발급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신용카드가 키워드가 되고요. 신용카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서식이 있어요. 뭐냐면은 발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매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지급표가 있습니다. 여기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에 비슷한 이름이 뭐가 있냐면은 신용카드 발행 지급표 수치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발급된 금액을 의미를 하니 발행 지급표로 해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발행 지급표가 이제 있고요. 자, 여기에 기간은 2024년도 1기입니다. 자, 2024년 1기 확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누르면 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세금계산서가 이제 동시 발급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에서도 이제 결제를 했고요. 세금계산서도 동시에 발행했는 금액이 이 두 개의 라인에 대해서 중복으로 해서 입력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복 입력. 그러니까 해당하는 금액만큼. 그렇기 때문에 얼마가 중복이 됐냐? 3천만원이 중복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이 주식회사 큐브는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문제를 읽어보자면은 관할 세무서인 송파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를 했다. 신고 업태는 서비스 업종, 정보공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입분 중 신용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뜻은 어떤 부분에서 찾는 거냐? 이제 여기가 키워드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 클릭을 해서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사업장은 큐브가 되겠고요. 이익이 예정이니까 7에서 9월입니다. 자, 불러오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1번하고 2번은 여기서 못 찾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과세 표준에 자 클릭합니다. 자, 과세 표준에 클릭하면은 관할 세무서는 여기서 원래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아마 여러분들 시험 치면은 인쇄 버튼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 인쇄 버튼에 원래 이제 보아주시면은 원래 부가세 신고서에서 이게 그 관할 세무서가 나와요.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송파 세무서장 기하로 돼 있죠.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거 인쇄 버튼을 못 누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신고 업태는 서비스 업이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과세표준 명세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내용이 돼요. 업태 종목, 서비스, 소프트웨어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고정자산 매입분 중 신용카드 매입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고정자산 매입 중에서 신용카드라고 하면은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하면은 고정자산 매입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정자산 매입분이 존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되고요. 3번은 틀렸다 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많으므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죠. 부가세 납부 3,318만 5천원을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납부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틀린다 몇 번? 3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번인 경우에는요, 시스템 관리에서 사업장 등록을 자 클릭하시면은 여기 큐브 있죠. 여기 큐브에 보시면은 여기 관할 세무서가 나와요. 여기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좀 무난하게 출제되었고요. 23년도 거보다는 24년도 1회차하고 2회차과 비교했을 때는 문제는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5월달 시험하고 7월달, 9월달 시험에서는 새로운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좀 작년에 좀 출제가 좀 된 바가 있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했던 부분은 있었고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작년 1월달, 3월달 비교했을 때는 문제 난이도는 비슷했다. 그리고 오히려 3월달 시험이 1월달 시험권보다 좀 더 쉬웠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비슷한데 좀 더 3월달이 좀 더 쉬웠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아마 합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실기는 회계적 지식 갖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합격은 가능해요. 근데 이론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공부를 하셔서 그래서 이론 부분도 최소 60점 이상 받고 실기에서는 한 80점, 90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잡아서 충분히 합격을 한다면은 할 수 있다라고 보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 시험, 그러니까 5월 27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25일이네요. 예, 5월 25일 시험 일자가 해당이 되겠고요. 그래서 5월 25일자 시험에서 확실히 준비를 하셔서 꼭 합격하시고 여러분들의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ERP 회계를 보시는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